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의 대장이죠. 이동통신은 예전엔 황금주였죠. 현재는 시장의 정체를 겪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잭슨황이 방문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 도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호재로 주식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은 어찌 흘러갈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들었습니다. 혹시 SK텔레콤 장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얼마나 상승을 먹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이 기업이 과연 10배가 갈 수 있는지 큰 섹터, 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SK텔레콤은 안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성장성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인구 절벽의 시대 아닙니까? 국내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약점이죠. 이 약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은 수출을 하면 됩니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수출이 없고 내수 시장이 멈춰 있다면 절대 어떤 주식이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만 3천 원 주식을 볼 때 최저 5만 원에서 13만 9,500원까지 갔고 현재는 10만 원대요. 바닥 대비 10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22조 1234억이고 PBR은 1.6배, PER은 60배에서 18배니까 싸진 않죠? 배당금이 통신사는 매력 있다고 하는데 많이 올랐는지 배당금 1660원, 배당 수익률은 1%대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 정도면 또 싼 가격에 해볼만 하지만 현재는 매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SK가 30%, 국민연금이 7%대 갖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무선통신 사업을 하고 있고 무선통신 분야의 매출은 73%,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IPTV, 유동통신 사업은 25%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밀 분석을 할 때 수출을 항상 봅니다. 수출을 항상 보는 거는 내수 시장에 멈춰 있다면 심각한 문제고 저는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수출을 봤을 때 이동전화는 1%대, 전화는 4%대요. 이거는 수출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내수 시장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어요.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정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들끼리 싸우고 형편없는 정치를 하는 이 나라에서 인구 절벽이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 내수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수출이 50% 이상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그나마 한국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서 저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관계사가 꽤 많은데요. 유선전화, 국제전화, 통신기기 판매업, 기지국, 유지보수, 투자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17조 6천억, 24년 17조 9천억, 25년은 매출이 줄죠. 17조입니다. 그리고 26년 17조 7천억. 주는 애도 있고 매출이 증가해봐야 고만고만 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엉망이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1조 8천억, 1조로 훅 줄고 1조 9천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은 9%대, 10%대, 10%대, 6%대, 10%대. 뭐 평균적으로 10%대로 보시면 좋을듯하고 부채 비율은 132니까 긍정적이고요. 유보율은 8만 1000입니다. 현금이 많이 있죠. 배당금은 3,540원, 3,540원, 1,660원, 그리고 3,394니까 작년에 배당이 많이 줄었어요. 배당이 많이 줄었다는 거는 주식이 상승해서 배당이 줄 수도 있고 배당이 준다는 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6년 3%대 성장,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27년 2%대 성장, 영업이익은 조금 올라갑니다. 28년 2%대 성장, 영업이익은 조금 올라갑니다. 물론 미래 실적이라 확신이 없지만 계획이 맞다면 매출은 조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조금 증가. 성장주는 절대 아니죠.
저성장 주식입니다. 저성장 주식, 수출이 없는 주식에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성장주여야 됩니다. 20년 1분기 매출은 1%대 줄고 영업이익도 5%대 줄었습니다. 이 얘기 뭡니까? 20년 1분기 매력 없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와 AI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잭슨 황은 매우 친밀한 관계이죠.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초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데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죠. 울산에 진단을 많이 있고 SK그룹 계열사와 공동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완성 뒤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마존이죠. 이렇게 아마존처럼 성공을 한다면 매우 끝내주죠. SK텔레콤급이 데이터 센터를 한다는 것은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5년간 3조 4천억을 투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화한답니다.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SK텔레콤은 엔트로피에 투자를 해서 26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투자를 했다고 하고 당연히 SK텔레콤도 투자에 26배를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엔트로피는 1년 새 15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한 건 대단한 성공이죠. 엔트로피의 투자 가치. 이런 분이라는 건데 제가 이 마크에 인공지능을 써봤더니 성능이 꽤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기억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SK텔레콤도 투자했고 아마존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글로벌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차세대 양자 암호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NTT와 대만 중화텔레콤하고는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협력을 하는 이유는 AI 생태계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이죠. 아이온 AI 펀드를 5억 달러를 펀드를 구성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에 5억 달러를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할 분위기죠. 엔트로피 같은 이런 회사에 잘만 굴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죠. 현재 시가총액은 22조 1234억입니다. 전세의 가치 분석을 했더니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적정 수준입니다. 원래 통신사는 싸야지 제맛이거든요.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분석을 하면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역발상으로 얘기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배당도 줄었습니다. 성장성을 평가할 때 클라우드 AI에 투자를 한다지만 아직까지 보여지는 것은 성장성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잘못하면 10년 뒤 인구가 급격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 SK텔레콤의 위험은 인구 절벽으로 봅니다. 항상 내수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인구 절벽을 이길 수 있는지, 인구 절벽을 이길 수 있으려면 수출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로 나가야 돼요. 근데 SK텔레콤이 글로벌에 진출을 했는지, 얼마나 진출을 했고 그 성장성이 있는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면서 미래 성장성을 확보했지. 스타트업 엔트로피에 투자해서 26배 수익을 성공했습니다. 더 성장할 수도 있죠. 엔비디아와 아시아 최대 규모 AI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신생기업 엔트로피는 지분 가치가 1년 새 15배가 상승했어요. 초대박이 나는 것 같고 일본과 대만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요. 5억 달러를 모아서 아이온 AI 펀드에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2조. 내수 중심의 구조고 인구 감소를 이길 방법은 별로 없어요. 클라우드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국제적으로 수출을 한다면 거기에 또 희망은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인구가 줄때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출을 적당히 하는 회사를 찾는 게 맞지. 내수 시장의 비중도가 높다면 투자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통신회사입니다. 추세는 이게 그려지고 있고 매우 서서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년 사이 거의 100% 올랐어요. 통신사가 100% 올랐다는 것은 뭔 이슈로 상승을 한 게 맞죠. 그 얘기는 역발상으로 얘기하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현재 가치 분석을 하면 싸지 않습니다. 적정가예요. 성장성을 봤을 때는 비쌀 수도 있는 겁니다. 보유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올 때 요 타점에서 한번 팔아주는 전략이 맞을 듯 하고요. 매수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정을 왕창 받고 요 타점이 맞을 듯 해요. 장기적으로 저는 절대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인구를 해결할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관적이죠. 내수에 멈추는 주식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SK텔레콤이 매우 안정적이게 보이지만 먼 10년의 미래 수출을 안 하고 국내에 멈춰 있다면 매우 위험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수 시장에 멈춰 있는 회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SK텔레콤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바닥에서 100% 오른 이 위치에서는 투자는 아니다. 보유자는 또 갈 수 있으니까 고가 물할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 합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전 단순한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돈세형이 수출을 항상 보는 거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대한민국 인구 절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배당 수익이 6%대는 나와야 되는데 현재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지 배당 매력도 없습니다. 투자 안 하시면 돼요. 다시 최저점에 왔을 때 투자 매력도가 배당 대비 쌀 때 매수하는 게 맞지. 현재는 배당 대비 주식 차트 대비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 비싸진 않지만 투자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 절벽의 악재는 해결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낫고 차라리 미국 통신사에 투자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차라리 미국 통신사에 투자하는 게 100번 낫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인구가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자, 돈세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핵심 종목과 매수, 매도 타이밍 멤버십에서 빠르게 그대로 공개합니다. 월 24,000원 멤버십은 평일마다 전용 영상으로 전략주와 신규 종목을 업데이트합니다. VIP는 월 12만원으로 월 2회 주식 종목 상담, 자산관리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월 1회 최대 2시간입니다. 연 1회에서 2회 VIP 오프라인 모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시고 방향을 잡고 싶은 분은 멤버십 VIP 회원에 바로 가입하세요.